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험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제6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Y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네, 벌써 60회네요. 그러네요. 예, 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목소리가 점점 낭낭해지시고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사생활 실종 사태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예, 내용이 뭐죠? 대표님, 만약에 대표님께서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네. 그 민원을 제기한 측에서 대표님 댁으로 찾아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깜짝 놀라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 관련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예, 최근 인권위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네네. 중고교 학칙 92.6%가 사생활 침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수치가 꽤 높죠. 학교 학칙이? 네. 와, 이건 학교에서 인권을 더 강화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니까 놀랄 정도네요, 이건.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네. 또 공공기관의 민원인 정보 유출 또한 사생활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고요. 예. 외모만을 이유로 한 채용 취소는 차별이라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외모로 뭔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건. 네, 인권위는 2016년 학교 생활에서 학생의 인권 보장 실태 조사에서 총 136개 중고교의 학칙을 분석한 결과 네.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가 92.6%에 달한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는 83.1%,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구체적 열거 조항이 없는 학교는 80.1%에 달했고요.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조항이 있는 학교는 19.1%,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 학교는 10.3%였습니다. 이게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포함인가요? 대학교 빼고요. 중고등학교만요. 중고등학교만. 네. 문제가 있네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수치가 높다는 게. 하여튼 계속해 주십시오. 예, 부적절하고 명확하지 않은 단어나 개념을 사용한 학교는 83.8%였고요. 학생 인권 인식 조사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62.3%는 학생 인권은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학생 인권을 잘 알고 있다는 인식은 25%였습니다. 예, 두발 법정 규제의 학생 45.6%는 학생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교사 61%는 학생, 학부모, 교사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고요. 학생들은 교복 길이 제한 62.3%, 두발 제한 53.4%, 언어폭력 34.5%, 직접 체벌 28.2% 등 사생활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직접 체벌도 높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28.2%니까 3명 중에 1명은 이제 경험한 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즘 같은 경우 체벌을 되게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학교에서 아직도 체벌을 하는 데가 많나 봅니다. 그러게요. 두 번째는요. 공공기관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인권위의 판단인데요. 네네. A씨는 원주 강릉 철도공사로 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훼손됐으니 네. 원상 복구를 해달라면서 2016년 5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 철도시설공사 직원이 자신의 주소로 시공사인 건설업체의 민원 담당자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되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소를 이제 그 민원을 제기한 측에다가 넘긴 거죠. 예. 네. 그런데 뭐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민원인이 누군지 알아야지 민원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개인정보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시공사 민원 담당자가 이 주소를 받아서 집으로 직접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개인회사 시공사에서 직접 찾아왔다는 거네요. 집까지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돼서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사생활 보호에 관련된 그렇죠. 거니까. 근데 이제 인권위는 찾아가는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찾아가는 건 있을 수 없죠. 뭐 전화를 해서
안 받거나 아니면 뭐 네. 메시지를 표물 남기거나 발송이나 이런 거는 그렇죠.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네. 해서 가도 되겠습니까? 뭐 아니면 네. 뭐 만날 수 있습니까? 이건 몰라도 뭐 방문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거나. 동의도 없이 어느 날 불쑥 나타나서 저 누굽니다 하면 깜짝 놀랐겠어요. 영화 같죠? 예, 예. 네. 또 하나는요, 이거는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직무 능력 검증 절차 없이 오로지 외모만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는데요. 네. 진정인은 림종으로 얼굴 한쪽이 일부 부어오르는 안면 부종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는 지난해 8월 A 편의점 지점 야간 단기 근로로 지원해서 해당 지점 대표와 전화로 면접을 약속하고 찾아갔습니다. 예. 진정인을 본 지점 대표는 손님들이 불편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할 수 없다고 말했고요. 이에 진정인은 외모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니 그 외모로 차별을 직접적으로 뭐 했다는 거는 그 차별한 분이 뭔가 자기 목을 내놓고 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게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근데 이제 그분이 약간 바쁘고 뭐 이러시다고 지금 보도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격앙되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돼, 가, 막 이러면서. 귀찮은 듯이 할 수도 예,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진정을 내신 분이 조금 더 감정이 격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그거를 바깥으로 공표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말을 잘못 바깥으로 내뱉은 거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든 그건 자기 자유잖아요. 양심의 자유니까. 네. 그래서 그분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외모 차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는 게 좀 약간 좀 놀랐어요, 저는. 예.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께서 이 편의점 지점주였다면은 이분을 채용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그 채용하든 안 하든 네. 그거는 그 사장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네. 채용하고 안 하고는 사장 마음인데 그 채용을 거부하는 거를 갖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깥으로 공표를 한다는 거는 뭐 문제가 있다는 거 말하는 거죠. 채용하고 안 하고는 고용주 입장 뭐 마음이 자유죠. 뭐 그거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뭐 대기업이나 공무원처럼 뭐 엄격한 절차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편의점 알바는 뭐 사장 마음이잖아요. 결론은 고용하고 이제 해고하거나 아니면 뭐 알바비를 안 주거나 이런 거는 그 뒤에 그 근로기준법에 대한 문제지 채용하는 것 자체는 그 고용자라고 그러나요? 고용주 입장 마음이 이제 그 자의적인 게 많이 이제 이런 같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특수성이 때문에 뭐 채용 자체를 안 한 걸 문제를 삼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채용 안 한 일을 문제인가 불합리한 걸로 들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요즘에는 그렇게 대두가 되지 않지만 한때 이런 것들도 많았잖아요. 뭐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접 시에 질문을 하고 성향이 다르다 이러면은 뭐 채용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었죠. 뭐 종교도 그렇고. 이거 뭐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런 거에 대해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를 어기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일할 땐 편하겠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되는 민주국가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런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어떤 나쁜 사람이야. 쟤는 나하고 다른 뭐 정치 성향이니까 쟤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제 흑백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위험하죠. 예, 위험한 게 아니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본인은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뭐 제도적 뭐 가치 기반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그 상대방은 그 사람을 재단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걸 상대로 인정해야 나도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예, 그런 차원에서 자기를 위해서 인정하라는 거지 그 사람이나 뭐 약자를 위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 대표는요, 특별 인권 교육 수강을 권고받았습니다.
예, 그래요. 들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그 학칙에서 92.6%가 사생활 침해인 거는 좀 충격적인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거는 학칙이 학생을 위한 게 아니라 학생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겠죠,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억압하고 하지 말아라 이런 조항이 많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응답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약간 파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게 저희가 교복을 입게 된 게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이제 학교가 들어서면서 이제 교복을 입게 된 거랑 좀 겹치지 않나요? 그랬을 때 좀 이렇게 학칙이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는 이런 것은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일제 강점 하에 그런 잔재가 조금 남아있는 것도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그래서 옛날에 두발자유라, 교복자유라 이제, 전두환 정권 들어와서 했었나요? 그때 뭐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저도 이제 교복자유라 세대인데, 대표님께서요? 예. 제가 교복을 입었는데요? 근데 안 입는 학교도 있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교복을 자유화시키는 세대, 이제 그때 학교를, 중학교를 처음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교복을 안 입으니까, 뭘 입게 됐냐면, 체육복이나 교련복, 고등학교 땐 교련복, 중학교 땐 체육복. 그러니까 오렌지색 같은 거. 뭐 자기 학교 체육복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를 꼭 입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복이잖아요, 결론은. 그게 교복이잖아요. 교복을 입든지. 교복이 낫겠네요. 그리고 또 그걸 정문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걸리면 이제 귀싸대기 맞고 얼차례 받고. 정말 그러셨다고. 저희는 이렇게 손등 이렇게 대게 한 다음에 그 30cm 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를 세워가지고. 그래요? 예, 그 얇은 면으로 이렇게 몇 대 맞고. 제가 다니는 중학교가 굉장히 좋은 중학교여서 폭력이 아주 일상화됐었죠. 그래서 그렇죠. 무슨 마대자루로 만든 거는 기본이고. 그렇죠. 그리고 맨날 이제 저녁 담임선생 시간에는 어디 조그만 소운동장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서 원산복귀하게 머리 박는 거 있잖아요, 땅에다. 그거하고 1시간 동안 있고. 군대가 아니라 수용소 같은 느낌이었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추정 60분에도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 선생님께서 그런 심한 벌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건 이제 옛날 얘기인데, 그래서 추정 60분에도 나와서 유명하고, 의정부 쪽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유명한 학교인데, 지금 이제 없어졌죠, 중학교가. 고등학교만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쵸. 체벌적으로 막 흘러가고 있네요. 아까 체벌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쵸. 학교에서 교복을 안 입어도 된다 하지만 사실은 다 교복을 요즘 다 입잖아요. 학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입죠. 예, 그래서 고가의 교복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너무 비싸요. 예,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복을 지원해주는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칭 예산으로 도에서 50% 대주고, 지자체가 50%, 교육청이 50%. 네. 그래서 이제 100% 되는 건데, 25%, 경기도 50%. 근데 그것도 아직 그 조례마저도, 그러면은 조례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해당 지자체 지원을 해주려면 근거가. 그 조례마저도 아직 안 세운 데가 많아요. 그거를 반대하는 지자체 당이 있어요. 지자체장 이제 반대하는 거는 이유가 있으니까 반대를 하겠죠. 근데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예산이 세웠으니까, 도에서. 그러면은 그 예산을 갖다가 세워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조례 만들어서 예산 세웠으니까 시행한다고. 근데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나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년에요? 예. 아니, 왜 다른 데는 올해 다 되는데 왜 내년에 되죠, 거기?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그것도 내년에 된다고 아주 자랑하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빨리 한다는 거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만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고양시는 돈이 많으니까 중고생까지. 괜찮네요. 예. 성남시가 이제 첫 시작한 거죠? 그렇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복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 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무상교복 시행하는 것을. 그거 시행 안 됐나요? 그래서 무상교복이? 시행은 하고
있지만 이제 반대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근데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똑같은 그런 복지라는 거죠. 이게 막 부자인 학생도 교복값을 받으면 이게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그렇죠. 복지냐 또 이게 나오는. 네네네 그거인 거예요. 근데 뭐 예산을 이렇게 보도자료인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매덕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아이들 네. 교복이 너무 비싸요. 뭐 40만 원 뭐. 네, 지원을 해주면 네. 지원을 해주면 정부 예산으로 해서 통틀어서 지원해 주는 게 이제 그렇게 예산 범위가 부담되는 비율이 아니라서 네.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좀 해줘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렇죠. 일단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해줘야 되는 명분이 있고 고등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고등학교도 해줘야 되잖아요. 고등학교도 이제 앞으로 의무교육으로 가자는 이제 정책 방향으로 자꾸 이제 우리 가잖아요, 자꾸. 그렇죠. 대학은 뭐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도 이렇게 지원을 왜냐하면은 이제 그 교복 비용이 일단 첫 번째는 크진 않고. 네. 이제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이 이제 되지 않은 범위에서 크지 않고 두 번째 그걸 해줌으로써 그 효과는 더 크죠. 정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되느냐, 못 사는 사람한테 주지, 잘 사는 사람한테 주냐. 예. 이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뭐 나쁘다고, 그게 그냥 무조건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 이유 당연히 주장해야 되는 게 맞고, 학술적으로도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이걸 놓고 이제 논쟁이 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있는데, 일단은 중학생까지는 주는 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이제 고등학교는 사회 공감대를 우리가 이제 같이 형성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합의가 있으면, 또 아니면 여건이 되는 지자체. 예. 근데 여건이 안 되는 지자체가 문제예요. 연천이나 뭐 돈 없는데. 그렇죠. 그럼 성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남 고향 뭐 이런 데는 돈이 많잖아요. 예산이. 아니 근데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다른 곳에서 좀 지출을 줄이고 이제 조율을 했다는 거죠. 그 예산 조율을. 저한테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안 된다. 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세하게 제가 어디를 줄였는지 몰라도 뭐 글쎄요. 그닥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그게 무슨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 좀 밥 먹고 입고 이런 거는 억지로 보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억지로 보냈어요? 억지로 보낸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나온 게 뭐 언어폭력이라든지 저는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네. 휴대폰을 그 학교에서 이제 이런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교할 때 휴대폰을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교할 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중간에 이제 학교 수업 시간이 아닌 뭐 점심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잠깐 사용하는 게 발각이 되면 뭐 일주일 동안 압수, 뭐 한 달 동안 압수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조금 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좀 보수적인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휴대폰을 학교에는 안 가져가는 거가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학교 자체를 안 가져간다고요? 예.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뭐 애들 연락 때문에 있어야 된다, 안전 때문에 있어야 된다 하면 그런 식으로 휴대폰을 가져가서는 당연히 꺼야 되는 거죠. 꺼야 되고 아니면 꺼서 안 하는 게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애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꺼내서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하니까 안 되니까 학교에서 아마 다 걷어라 이래서 일괄적으로 걷어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건 학생들 문제죠. 학생들이 예의를 안 지켜서 그렇게 된 거지. 그쵸, 에티켓을 지켰어야죠. 당연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휴대폰 보고 딴짓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공동체. 쉬는 시간에요. 쉬는 시간에도 그 휴대폰 볼 필요가 있나요? 아니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도 누구랑 연락하고 싶은 거잖아요. 급한 일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뭐 통화를 한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뭐 교무실 가서 통화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니 뭐 그거는 일단 나는 근데 차치하고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다수의 경우가 게임이나 뭐 자기의 그런 뭐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이제 통제를 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걷고 반납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학부모들도 찬성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서 그 교육에 안 좋은 영향도 많거든요. 이제 눈 시력 같은 거 아니면 그 집중도 저하
그리고 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또 공부 책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대다수가 또 문제가 뭐냐면 휴대폰을 보면서 이게 이제 그 수업 분위기를 산만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부를 집중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애들 때문에 휴대폰 막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는 그 사람이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과 시간 가운데에서 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까지는 양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한 달 동안 그 휴대폰을 압수한다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한 달이란 게 심하면 뭐 15일? 어차피 압수하는 건 똑같은데 근데 뭐 휴대폰을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통제를 안 하면 네. 요즘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애들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휴대폰을 갖고 막 하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 보지 마 이런 것도 공부하려는 다수의 학생들한테 방해가 되잖아요. 그 자체도.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봐요. 아이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는 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심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교육 현장에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휴대폰은 네. 학교에서 휴대폰은 될 수 있으면 네. 좀 뭐 통제를 했으면 좋은 바람입니다. 이게 왜냐면 아이들의 뭐 더 선기능이 그런 게 통제를 하면서 선기능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두발이나 뭐 언어 폭력 이런 것도 있는데 두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뭐 귀 및 학생들 제 생각에는 귀 및 몇 센치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두발은 무조건 자유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20cm를 길르든 30cm를 길르든 그거는 학생 자유죠. 뭐 그게 만약에 머리를 안 감아서 냄새가 난다 하면 네. 머리를 감으라고 이제 지도는 할 수 있지만 뭐 머리를 잘라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죠? 저랑은 약간 여기서 좀 차이가 나네요. 거기서 그걸 학칙에다가 몇 센치를 정해서 두발을 단정하게 한다? 이건 군대나 공무원 조직에서나 가능한 거죠. 그게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게. 또 염색이나 파마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색 파마. 해도 된다고요? 예. 염색 파마는 나쁜가요? 뭐? 새노랗게 막 이런 거? 노랗게 한다고 그래서 그 학생이 나쁜 사람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네, 아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우리는 선입견이 있는 거잖아요. 노란 머리, 빨간 머리 안 된다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두발은 무조건 자유다. 왜냐하면 자기의 개성이거든요. 개성을 존중해주는 게, 개성을 존중해서 창의력을 키우는 게 교육이잖아요. 국영수를 주입시키는 게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은. 결론, 현실에서는 그걸 잘해야지, 뭐 교육을 성공했다 하지만, 우리가 학술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창의적인 인간, 개성을 존중하는 인간을 키우는 게 교육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리 또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성을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어렸을 때 교육시키려면 두발은 자유화 시켜야지. 모르겠어요. 제가 머리를 잘 길러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길지도 않으시면서. 아니, 그러니까 머리 기르는 게 나 아픈가요? 그럼 사회에 나와서 머리 기르는 거하고 학교에서 머리 기르는 게 뭐 틀리죠? 근데, 학교에서 나쁘면 사회에 나와서도 기르면 안 되겠죠. 사회에 나오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 당연히 단정해야 되니까 머리를 자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지만 학교 같은 데서 한번 뭐 기르는다고 해서 그게 공부에 방해가 되나요?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나요? 대표님, 혹시 이게 좀 지나가긴 했는데, 네네. 그럼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 휴대폰 사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에서 휴대폰 사용은 당연히 해야죠. 휴대폰 안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요. 아이들도 공부를 할 때 이게 약간 제가 말씀을 놓쳤는데, 그러니까 아이들도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 휴대폰이? 중간에 뭐 연락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휴대폰 사용은 찬성하는 바이고요. 두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하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너무 심하게 막 산발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길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정한 면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머리를 뭐 샛노랗게, 새빨갛게, 새하얗게, 녹색으로 이렇게 하면은 약간 우리나라 아직까지 인식은 물론 자유지만 인식은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단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뭐 국가에서 두발을 단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그거는 안 되죠. 안 되죠. 네. 옛날에 두발을 단속했었잖아요. 했었죠. 그렇죠. 그건 했었죠.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안 되지만 학생이라는 어떤 이게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그러니까 좀 학생은
어느 정도의 좀 단정한 측면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부하는 친구들에서, 머리에서는요, 막 너무 새빨갛고 너무 새누랗고 이거는 조금, 그러면 그게 새누랗게 하고 새빨갛게 한다고 해서 예. 피해가 다수에게 피해가 오는 뭐 공익적인 피해가 오는 게 있나요? 아, 그건 아니지만, 그럼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만약에 어떤 그럼 친구와 얘는 함께 반대로 풀 메이크업을 하고 갔어요. 풀 메이크업을. 예. 막 새누랗게 하고 괜찮아요? 아니 메이크업하고 또 머리 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죠. 아, 다른데. 근데 뭐 그런 풀 메이크업 했다고 해서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정에서 지도해야 할 문제지. 그걸 학교에서는 메이크업 하지 하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좀 제 관념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 수업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은 관리를 잘못해서 막 벨이 막 울려요. 띠디디디디디디 울리고. 그리고 뭐 그거는 안 되죠. 예, 휴대폰을 그리고 쉬는 시간이 줬는데 반납을 안 하고 뭐 모르다가 울리거나 아니면은 뭐 휴대폰을 빨리 해 이렇게 해서 뭐 걷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수고하고 걷고 배포하는 시간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학사 일정이나 수업에 차질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잖아요. 아, 글쎄요. 예. 그리고 휴대폰이 없을 수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 또 뭐 그거야 뭐 나중 문제지만 일단은 두발 같은 경우에는 피해 올 게 두발 머리 빨갛게 하고 다니는 데에서 누가 뭐 눈에 거슬리는 것 뿐이지 그게 뭐 피해가 옵니까 직접적으로 공부가 안 되는 피해는 없죠. 피해는 없지만 네. 글쎄요. 그러니까 공공 질서나 사회 질서, 학교 질서에 어긋나는 게 이제 스마트폰이 유발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거하는 것이 거고 취지가 두발은 그거도 없으면 명백히 없으면서도 그냥 내가 보기 싫으니까 어른들 입장에서 꼴 보기 싫으니까 산만하니까 그래서 잘라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좀 글쎄요 이거를 학술적으로 설명을 계속하면 너무 길어지고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근데 머리는 좀 길게 좀 냅뒀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는 거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머리를 무슨 뭐 따서 묶든 말든 뭐 머리 또랗게 하든 말든 뭐 그거는 자기 자유잖아요 개인. 근데 부모가 집에서 통제할 수 있겠죠. 보호자니까. 야 인마 너 누구누구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통제할 수 학교에서 그걸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 예. 그래요? 그 종교로 좀 넘어가 볼까요? 종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도 이제 어떤 특정 종교를 대단으로 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나 기독교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수업하기 전에 뭐 이런 기도 예배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학교도 있고요. 뭐 채플 시간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죠. 예,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명백히 기도 시간에 사학에서 그런 문제가 이제 많죠. 공립에서는 당연히 종교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이런 거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사립학교에서는 할 수 있다고 이제 뭐 법 규정이나 판례나 이런 거는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런 학교들이 있으면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기독교예요. 근데 불교학교에 가기 싫어요. 예. 근데 선택권이 있어요. 난 불교학교에 가기 싫습니다. 네. 왜 가기 싫나? 난 기독교라도 종교가 안 맞습니다. 예. 사학일 경우 그러면 안 가야 되는 가지 말아야 하고 다른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학교 배정 시스템은 일지망 해놓고 무조건 뺑뺑이 돌려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반발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들한테. 아 근데 이거는 정말 이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사상이 너무 다르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라고 해도. 분명히 그들만의 개념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주체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왜냐면 기독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경 시간이 있거든요, 항상. 예. 기도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시간이 있어서 그 성경 시간에 이제 자기가 불교인데 가서 의무적으로 앉아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예,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라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도 내가 찬성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는 게 자유잖아요. 네. 근데 신앙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지로 듣게 한다는 거는 수업의 학칙을 억지로 듣게 한다는 거는 헌법의 원리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인식 이런 거에 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립학교의 재단이 기독교나 불교라 아니 특정 종교여서 그걸 교육하겠다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아, 예, 근데, 하지만 네.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권리나 뭐 이런 거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예를 들면, 체포 시간에 난 다른 수업을 듣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거부하기 패시했습니다. 이래서 정당하게 그 학생한테 불이익이 안 오고, 다른 수업을 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학교에서. 무조건 안 돼, 인마, 너 들어야지. 왜 들어야 되나? 학칙 그렇게 돼 있어, 들어. 이건 아니다는 얘기하는 거죠.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된다, 이거죠. 네. 그 민원인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민원인이 이렇게 어떤 그 공사를 할 때 시공사에 이렇게 그 국민신문고에 냈는데 어느 날 그 담당자가 저희 집으로 찾아온다면,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원을 하다 보면 민원인이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건 뭐 신원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전제 조건으로 민원을 제기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익명의 민원이라는 거는 이제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자기 민원인데 자기가 피해를 당해서 자기를 구제해달라는 건데 누군지 대상을 모르면 그게 민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정보까지 알려주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찾아간 게 문제죠. 그거를 동의를 안 받고 찾아간 거는 큰 실수란 거죠. 그 업체에서. 그 정보를 알려줬다고 해서 그 정보를 자기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건 2차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정보를 알려준 거하고 정보를 보관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찾아간 건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건 되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게 다 용납이 돼버리면 미리 입막음이나 미리 합의가 될 때 상황이 돼요. 그런 안 좋은 경우도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또 집을 직접 찾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연락을 해서 당일 동의를 받고 오세요 그러면 가는 거고 아니 어디서 만납시다 만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또 민원인이 그렇게 했는데 안 만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분은 무슨 생각으로 집까지 찾아갔을까요? 그동안 여러 차례 그렇게 했겠죠. 관행상. 이 정보를 개인 정보를 알려줬으니까 이건 내가 찾아가서 해도 되겠다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알려줬으니까 알려주는 거하고 사용하는 건 별개의 개념인데 그걸 모르고 알려줬으니까 내가 찾아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의도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뭐 알아보려고 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찾아가는 거는 약간 저도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좀 약간 좀 그래요. 근데 인권위는 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과 민원의 내용, 민원인 신상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 규정에 따라서 잘 하시면 되고, 하여튼 찾아간다는 것 자체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뭐 다른 게 있나요? 이거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가 83.1%라고 했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 현행상의 학생들이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 헌법에는 집회 결사 자유가 있잖아요. 학생들도 집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학생들도? 학생들이 해야죠. 학생들이 안 하면 누가 해요? 이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집회를. 중고생이요, 중고생. 중고생이 해야죠.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를 보면 중고생들이 다 시위를 해서 시작된 게 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중고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공부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 그런 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들고 일어나야죠. 요즘은 그렇지 않아서가 문제죠, 지금. 정의롭지가 않아서 애들이 다. 근데 만약에 지금 현행에서 이렇게 83.1%나 집회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친구들이 뭐 집회를 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회를 만약에 연다면. 그러니까요. 그건 제한하면 그걸 뭐 법에는 집회 열세 자유가 있으니까 학칙에 위반된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학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칙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교육부나 이런 데는 그 학칙을 권고를 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제 취재를 갔던 때나 아니면은 그때 그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국정농단 사태였나요? 그때도 그 집회에 그 중고등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이슈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당연히 나가야죠. 애들이 그러면 뭐 학생들이 나가야지 누가 나가요?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때 10대 때 가장 그런 걸 동참하면서 이 자기의 그런 뭐 사회 불합리한 사회 구성원의 일개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걸 당연히 그게 또 교육이죠. 일종 산 교육 아닌가요? 국영수만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우리 공동체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내가 국민의 한 명으로서 어떻게 권리 행사할 것인가. 그것도 다 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이혼을 배우고 실천하는 건데. 와, 근데 83.1%면 좀 높네요. 그 다음에, 왜냐면, 예. 학생들이 단체로 움직이면 겁이 나니까 그렇겠죠. 그럴까요? 예. 통제를 하고 싶어 하는 게, 학생, 선생님들의 학교의 본능이니까. 근데, 이거는 법에 집회를 못하게 한다는 건, 학칙으로 했다는 건, 이거는, 국정감사나 국회, 예. 아니면은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는 권고안을 내서, 수정할 수 있게끔 법에 따라 집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학식에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게 직장 같은 경우에도 노조가 있고 노조에 따라서 이렇게 집회를 열었을 때 그분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겪거든요. 그럼 학생 같은 경우에 중고등 학교 교내에서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회를 열었을 때 그 친구들은 좀 학교 내에서는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학교 내 제재를 주려고 학칙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집회를 해야죠,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건의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면 네. 당연히 집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민주사회 아닌가요? 그게 우리가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자기 의견과 맞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함께 단지 이제 폭력적이거나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절차를 지키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절차상 하무자가 없는 상황에서 집회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집회를 한다는 거는 그건 당연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대표님 마지막으로 언어폭력이 34.5%인데요. 현직에 있는 저도 좀 경험한 건데 이거는 중고등학교는 아니었고 대학교 때 교수님들께서 학부 때 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비속어를 막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한테 직접 비속어를 사용하진 않지만 어떤 사례 설명을 한다든가 이럴 때 좀 이걸 써도 되나? 미친 X 이러면서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때 저는 그게 좀 이렇게 수업 들을 때 그때 거슬렸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언어폭력을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사용하시나 봅니다. 34.5%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물론 학생한테 욕하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사례 설명을 할 때도 비속어를 사용하는 거는 괜찮은가요? 당연히 안 되겠죠. 언어폭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폭력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나는 이제 좋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언어 폭력이라고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속어 같은 거는 딱 구별이 되잖아요. 네, 비속어를 당연히 교육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속어를 쓰면 안 되는 거고. 저는 교육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알려주는 거지, 원칙을. 원칙을 알려주는 거지 예외를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은 원칙을 알려주고 예외는 알아서 얘네들이 터득하는 거고 각자의 나름대로 방법은. 근데 원칙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비속어는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라도 좋게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비속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 언어폭력,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언어폭력. 언어폭력도 굉장히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언어폭력이 굉장히 심해요. 그때는 이제 군사정권 시대라 그런 게 어느 정도 폭력이나 체벌, 언어폭력이 다 일상화되고 용인이 되는 시대였잖아요. 선생님의 그런 권위를 인정해주는 시대였으니까. 하지만 지금 시대가 틀리기 때문에 애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말조심을 항상 선생님 입장에서 말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의도적으로라도.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교수님 교수 평가하잖아요. 네. 그때 좀 비속어 사용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저라고 짚진 않으셨지만 이러이러한 그 건의가 내 수업 시간에 여기에서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알겠죠. 당연히 알죠. 근데 대학교에서도 그러는데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게 아이들이 비속어 사용을 물론 아이들도 비속어 사용하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만큼은 비속어 사용을 조금 자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요즘.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아라고 해야 될 때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같이 사용하면서 너는 하지 마 하면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무조건
뭐 너무 FM들 아나운서처럼 말할 순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은 좀 네. 정제되고 근데 다 배우시고 다 대학 나오셔서 어려운 시험 거쳐서 그렇죠. 선생님 되신 인격자시고. 분들이니까 예. 그거는 비속어는 인격의 개인 교사 개인 소양과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는 꼭 반드시 예. 본인이 그거를 못 지키겠으면 선생을 하면 안 되죠.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정답인데요? 직업윤리죠, 그거는 일종의.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그 비속어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그거는 뭐 거듭 강조해도 뭐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인권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학칙에서 이렇게 90%가 넘게 사생활 침해가 된다는 그 것이. 학칙이 내가 알기로는 아마 대다수가 예. 그 학교들 이제 요즘 설립한 학교들도 있겠지만 예. 과거에 뭐 20, 30년 된 학교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100년 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칙 만들어 놓고 아마 개정도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런 학교가 대부분이고 그렇죠. 또 새로 만든 학교는 왜 그러냐? 그 전에 있는 학교 그걸 복사해서 따다가 베껴서 살짝 쓰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확률도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맞네요. 그래서 표준 학칙이라는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육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표준 학칙, 네. 표준 학칙을 이제 뭐 지침이나 이런 걸 이제 내려보내줘서 요거에 맞게 해라. 근데 그런 거는 인권이나 아니면은 뭐 교육의 권리, 뭐 학습권의 권리, 선생님들의 인권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해라. 표준 약관이 있듯이 표준 학교, 중고등학교 학칙을 샘플을 몇 개 만들어서 거기에 좀 쓰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부가 제정해서요? 네, 교육부에서 이제 공관으로 만드는 거죠. 이걸 모델로 쓰고 니네들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이게 표준 약관이니까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죠. 뭐 그렇게 하라는 거다. 저 이번 주에 이 주제를 이제 처음으로 정한 게 뭐냐면 학생 세습이 너무 좀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이 친구들이 중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선생님이 또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교육부에 갈 수도 있고 이 친구들이 교장 선생님이 되실 수도 있는데 똑같은 학칙, 야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랬으니까 또 이렇게 해. 그러면 안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예, 잘 정하셨습니다. 네. 예. 오늘도 뭐 길어졌네요. 사람들 막 너무 길다고 좀 짧게 하라고 또 원소이심한데 이거. 근데 뭐 할 얘기가 많아. 얘기가 막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예. 하여튼 뭐 장시간 또 고생하셨고요. 네,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또 좋은 대화 나눠서 뜻깊었습니다. 예, 유익했습니다. 네, 다음 주 또 좋은 소식으로 또 우리 좋은 주제로 또 만나서 또 대화 나눠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네.